그냥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면밀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체육공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육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단에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육공원의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읍면에서 관리해야 될 그래서 읍면에서 그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 인력이라든지 개발적인 예산은 읍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상용도 이제 나중에 생활체육공원도 좀 고민을 될 부분인데 중요한 시점이 돼서 저희가 보통 체육시설에 대한 거를 군에서 갖고 있는 걸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읍면장님들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지금 현재 하명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은 좀 예외적으로 보는 게 조정생활자 체육센터가 건물 수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 입덕하면서 운동장 같이 간 거지 개별적인 운동장 시설까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읍면으로 관리를 이관시키면 읍면에서 봐도 제가 봤을 지금 사실 사무원들도 인원이 부족한 방인데 사실 체육공원 자체에 사실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 중인데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본 문제를 관리하되 거기에 필요한 인적 또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좀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하는 건 그만만 가집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18쪽으로 오는 거죠. 네. 식품안전관리 강화 중에 보면 가평목물 식품 발굴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춘천에는 닭갈비, 막국수, 양평에는 옥천냉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가평구에는 내가 봤을 때 먹거리가 여탈 먹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배치만 기획이라도 해서 어떤 것을 먹거리를 찾든지 만들어서 우리만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경진대를 개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이런 먹거리 개발을 관련해서 경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노력이 필요해서 금년에 한번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특히 먹거리를 개발해도 업소에서 이용객들이 음식을 찾지 않으면 개발해서 대상을 받았다 해도 그 사업, 그 음식에 대한 좀 미흡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적잖아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는 입상한 업소에 대해서 좀 모점에 대한 인센티브 주듯이 입상 업소에 대해서는
그 음식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저기 뭐 재정적으로라도 좀 지속적인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으려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뭐 없어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또 홍보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홍보를 잘하고 또 진짜 만만 있다면 금방 입소문은 빠른 겁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보충 지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지하실 의원님 2013년도 총괄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우리 가평군 관내 4개 체육공원 또 6개월면의 게이트 본장 또 우리 하면에 특설대까지 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동사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11개 정도 있죠. 네. 11개가 있고, 또 작년 12월 27일 날, 우리 동종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가평군에서 첫 번째 등록이 돼서 며칠 전에 행사를 크게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11개씩 있는데, 우리 현동사에 대한 우리 이정표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37번 국도가 청평서 석화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이게 한 2년 반이 됐습니다. 2년 반이 됐는데, 운악산에 대한 이정표만 있지, 현동사에 대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반대로, 47번 국도 내총간 일동 구간에는 포천시에서 100년사를 이정표를 설치해 줬어요. 100년사라고. 그게 아마 우리 도서가 도로 도서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간판에는 위에 보면은 일반 골프장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골프장 이름은. 근데 현동사 이정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사찰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그와 관련해서 안내관 사찰관에서 건의를 수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법이라든지 5개의 방법상 행정방법을 우리가 공비 예산을 들여서 이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방법을 조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4월달인가 도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관련해서 또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세울 수가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현사 축하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걸 좀 편리해가지고 저희가 더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회의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 가평군을 예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 주요 사찰이라든가 그 지역의 명소는 고속도로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간판을 한다기보다도 우리 여기 국도 같은 데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간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위에다가는 일반 사업장 간판을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가평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국가 유물이라고 하는 현장 고찰인데 그 간판 정도는 우리 37번 국도로 가면은 우리 연화교차로하고 태봉교차로 2개가 있어요. 거기 2개만 달고 서파에서 나오시면 태봉교차로 하나에만 달아주시면은 현동사를 그냥 다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는 분들은 문학산하고 신공사에 있다는 거는 이만큼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고가 그 유물이 있는 데를 그래도 광고 아닌 그 간접 광고라도 이런 그 간판에다가 설치해 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제 의원의 뜻입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한 4개 정도 필요하다고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 좀 주요 요충지에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담당 부서 기장님하고 또 관할 그 사찰하고 노동하셔갖고 지금 이제는 그 관대하게 서로 간판 정도는 허가된 간판하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스템 연구원이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정사나 백년사 보면 이제 포천에서는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포천에서는 그 간판을 해줬어요. 근데 가평군에서는 그 시행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현정사나 백년사 다 이렇게 잘 좀 차질 없이 한번 보시고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가 이제 우리 군의 옛날에는 대성관광지하고 생산관광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입이 되는 것이 생산관광지만 운영되고 있죠. 네. 대성관광지는 국민관광지였다가 현재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 지금 관광지로 그대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생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수입이 4,500만 원, 시설 이용료가 8,0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수입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성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원 한 장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7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대성관광지가 수입이 전혀 없는 그 이유, 또 거기에 7억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관광지 같은 기준 수입에 관해서는 이제 관광지 지정이 있으면 입장료 수입하거나 그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 수입이 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 관광지 전체 보지 면적의 제가 알기로는 70%가 우리 분유지가 되어야지만 입장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토지비율을 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관광지로 지정됐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시키는 이유는 그때 바로 관광지 유보 지역의 사대원가보다 체육시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있는 대성관광지 출입 쪽의 주변 토지 사유지에 대한 거를 민자유치 개념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유지 비율이 높아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은 종전에는 거기가 청평면에서 그 대성관광지를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게 그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요. 지난해 제가 올라가서 오기 전에 그 의견 수정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 단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 지정 해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제가 밤에 살펴보면은 지정이 해제될 경우는 개인 토지 개별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지 내에 계획된 자기 토지를 그 사업에 맞게 자기가 하는 게 더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는 판단이 아마 들어서 그 지정 해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보호에서도 지금까지 거기에 어떤 투자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에서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은 좀 꺼리는 그런 지금 그렇다면 대성관광지의 그 운영 활성화라든지 또 민자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 가평군에서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내지는 또 확대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거기 현재가 사실 그 상수도시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들어가는 도로 그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그 민자로 운영하는 사업들의 어떤 그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조직체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군에서 투입해서 만드는 시설을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주고 군은 행정적 절차만 지원해주는 차원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금년에 일부 전망원에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급수대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급수시설이 대해서 주민들의 이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급수 지금 거기는 시설이 아니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시설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도 저희가 일전에 한번 거기 나가봤는데 화장실이 그 기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래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 사무실 정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 최소한의 이제 그 기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들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는 대통령 인가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번영을 해서 무슨 거기 단지 내에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자체 관리하는 측면에 그런 저희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그 관광지를 계속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요번에 그 진짜 관광지로서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를 같이 검토해서 좀 답을 제시를 해달라. 도저히 안 되면은 아예 해제하는 걸로 지정 해제하는 걸로다 의견을 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성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구석의 관광지가 지정되고 운영되는 게 20년이 넘고 3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수십억 그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 수입 한 푼 없이 또 시설은 시설대로 다 망가져가고 있고 또 현재 그 대성관광의 주변에서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인들이 다수가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대기업들의 소유 토지도 아직도 있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투자한 사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직접 경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 경영 방식을 한번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또 주차장 확보, 또 기타 활용 상태 여하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내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천 풋살 경기장의 경우를 보면 사실 축구 동호인들이 우리 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 상천의 풋살 경기장의 그 동호인들이 연간 사용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보고 사용 그 수적 파악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진 시설이 동호인들에게 그 정말 환영을 받고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동호인들로부터 예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에도 그 풋살경기장에 대한 일부 정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펜스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펜스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풋살 경기장이 있는 위치를 접근성에서부터 검토가 돼서 국도변에다가 풋살 경기장 위치에 대한 홍보 간판을 세우든가 또 이런 거 축구 동호인들한테 풋살 경기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그러한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이용도로 할 거고 제가 전반적인 건 다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이걸 내는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관리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리 그 가평군의 이제 메카인드 사이클부 숙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숙소가 좀 협소하고 빈약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5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경기에 보면은 지금 청평 그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그 소송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법무부가 말씀드렸지만 육교면에 지금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면의 그 광목적 그 생활체육공원을 좀 만들어 주자라는 것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사와 청평 상면 하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립되는 시기에 그래서 그게 뭐 시기는 뭐 일년일지 제가 상담하지 못하는데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투자 사업비가 사실 금년도에 좀 저희가 저 입장에서는 뭐 물론 과한 것보다 사업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이쪽 분야에 좀 집중 투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일단 완결이 돼가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정에 동의합니다. 그 맥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보로도 맨날 그 중간만 걸리지 말고 좀 완결할 걸 완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건축관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의 동의하고 일정 부분 다른 쪽에 그 생활체육공원이 좀 정리되는 단계에 시점에 국민의 체육 생활체육공원도 좀 구매해 주시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7쪽을 보시면 그 지난번에 그 김영훈 쇼 콘서트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 오해라 행사가 잘 된 걸로 봤는데 내용은
그 쇼코스도 그 예산이 얼마였죠?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김영임 그 씨를 모시고 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죠? 그 세부적인 그 네. 출연진에 대한 개런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렇죠. 그 지역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지만, 그 투자 대비 뭐 효과는 조금씩 있는 건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좀 손질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그 기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내용을 좀 한번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게끔 대통령께서 좀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